6주차입니다. 네. 림프와 면역계를 맡은 이현아입니다. 네. 아마 9주 중에 오늘이 가장 많이 들어보고 면역을 한 번 정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이 들어보고 저희가 교육도 진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이란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 면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면역 이상 반응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뉴트라이트로 진짜 멋진 면역 자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이란 면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면역. 이 친구는 많이 바이러스, 코로나. 예. 또 면역이 높다, 면역이 너무 지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면역은 내가 높은지 떨어지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아파요. 아파요. 어떻게? 감기. 감기 자주 걸리고. 네. 또 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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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염증. 염증. 피곤하고. 이발이 온다. 맞아요.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자, 또 이 지금 생각을 잘 해봐야 되거든요. 면역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지 여태까지? 춥다. 예. 잠이 많이 온다. 너 지금 이 보니까 면역이 떨어진 거야. 이런 경우 방광염이 좀 많이 걸린다든지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한번 딱 보시면 구내염, 이게 입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이거는 알람 시계랑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면역이 많이 떨어졌어. 이거 알려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잦은 몸살, 헤르페스 잠재에 있다가 면역이 딱 떨어지면 나타나죠. 대상포진은 뭡니까? 면역이 완전 바닥일 때 나오는 아이가 대상포진이에요. 얘들은 기회 감염이라서 기회만 딱 노리고 있다가 얘가 면역이 딱 떨어지면 짠 나타나는 애들이거든요. 네, 감기 자주 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사 변비, 몸이 차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면역은 뭐하고 가장 관계가 있냐면 건강이에요. 면역이 높다는 거는 내가 건강하다. 면역이 낮다는 거는 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있잖아요. 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시스템 하나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 암에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하는 자연치유력이에요. 자연치유력이라는 굉장히 큰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앞에 1주부터 쭉 배웠는데 항상성이 무너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성이 뭐예요? 항상성이 일정하게 유지. 뭘? 더우면 땀. 체온, 혈압, 혈당. 예, 그리고 산성하고 알칼리 그런 비율이라든지 그게 만약 깨졌다. 이러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항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항상성 유지 기능도 자연치유력이고 상처가 났는데 안 아물어. 그러면은 한번 상처 나기 너무 무섭겠죠. 근데 상처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자연치유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기능인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은 다시 또 세분화해 보면 면역, 역병을 면한다. 다시 말해서 제일 첫 번째 기능이 감염이에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을 예방을 하는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자기하고 비자기, 내가 아닌 거하고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 있죠, 식물. 식물은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식물에 딱 적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죠. 수주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거든요. 이제 일종의 게 장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내가 아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그게 감염 예방이에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유지.
면역이 좋아야지만 아까 건강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면역이 좋아야지만 굉장히 빨리 늙는 것도 막아줍니다. 근데 아마 9가지 우리 개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잘 모르는 영역 중에 하나가 면역이에요. 네, 진짜 어려워요. 아니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면역에 대한 거는 깊숙이 파고드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차, 2차, 3차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면역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까 방어를 한다 했잖아요. 한쪽이라도 방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뚫리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이 면역이라는 게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얘죠. 사스, 지카,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지난 10년 동안 얘들이 다 뭡니까 얘들이?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들이 진짜 우리를 많이 위협을 했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12년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류 멸망 시나리오 10가지 중에 바이러스로 인한 게 첫 번째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험, 합성 생물학, 그 다음에 6번째가 변종 바이러스 전달. 계속해서 얘들은 머리가 아마 똑똑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가 살려고 우리는 또 백신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그 모습으로 또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모습으로 자꾸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재앙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건데 제 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면역인 거죠. 그리고 제라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총균세, 이 건이죠, 건. 총, 그 다음에 균, 쇠. 이 3개 중에서 균은 총보다, 쇠보다 강하다라고 기술했습니다. 네, 그 전쟁할 때 균전을 많이 했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있는 바이러스도 막기가 너무 힘든데 얘들 계속 변형을 하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세균뿐만 아니라 빙하 속에 얼어있던 고대 바이러스까지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 자신은 내가 지키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치료 중심의 의학에서 요즘은 예방 중심으로 바뀌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면역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면역을 좀 살펴볼 건데, 자, 면역은 군대 시스템하고 똑같다. 여기 남성분들이 좀 계시는데 군대는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군대를 유계질서가 있고 분화가 돼 있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 또 육군 안에서도 뭐 호병, 또 나뉘고. 우리 남편은 그 뭐죠? 통신병도 있고 이 세분화가 막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어디서 먼저 훈련을 받습니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런 논산훈련소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골수하고 흉선이거든요. 군대를 양성시키는데 이 2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면역은요, 면역세포 이꼴 백혈구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세포 이꼴 백혈구세포. 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적혈구나 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뼈, 골수. 그래서 적혈구도 세포고 백혈구도 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네,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보시면 이게 골수 검사하는 건데 이게 제일 끝에가 피부고 골반 뼈를 안에 보시면 골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골수하고 이 가슴뼈 중간 부분에 흉선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 2군데서 열심히 양성을 시킵니다. 이 2군데서 자,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게끔 딱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시킵니다. 니는 여기로 가. 니는 포병으로 가. 어디로 가. 이렇게 배치를 쭉 시키거든요. 그래서 쭉 펼쳐져 있는 게 면역세포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게 림프절이에요. 림프기관. 네, 그래서 우리
배웠죠. 편도. 네, 편도는 어디 있죠? 목 어디? 어디하고 어디가 만나는 데라고 했어요? 코. 비강하고 구강하고 그 사이에 만난 기관이 편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림프가 모여있는,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균이 들어오면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풍선이라든지 비장, 림프절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죠.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럼 림프절은 보시면 겨드랑이, 뭐 산타구니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찌꺼기도 모아서 배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찌꺼기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실이 있어요. 욕실에 이게 개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이렇게 빠지는데 만약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고 이러면 물이 어떻게 되죠? 못 빠져. 막혀서 못 빠지고 쌓이게 되죠. 네, 이렇게 물이 못 빠지고 있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만약에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있는데 독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불룩해져요. 색깔도 검게 변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필요한 게 디톡스거든요. 그래서 림프절, 그걸 이어주는 림프관, 이걸로 통해 가지고 진짜 세균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배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 큰 면역기관이 있어요. 장은 따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면역이 70%를 담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군대를 양성을 해서 어디로 다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 싸우러 가는 방법에 따라서 선천 면역인지 후천 면역인지 나누어집니다. 이 싸우는 방법에 따라서. 자, 다시 말해서 선천성 면역은 자연 면역이라는데 태아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만약 가능하다면 자연분만을 해라. 네. 자연분만을 해야지만 아이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면역을 다 받아서 나와요. 근데 제왕절개를 했다. 그러면 엄마의 면역을 받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유. 모유 수유할 때 아연이 많이 들어가서 초유 성분을 먹이면 아이 면역이 올라간다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선천 면역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이가 이 선천 면역을 잘 못 받고 태어났어요. 그럼 자꾸 아프겠죠. 그러면 아이가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되거든요. 자주 아프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선천 면역이 너무 약하게 된다.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인데 이게 획득 면역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항원, 항체 반응. 지금 좀 어려워도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항원, 항체 반응인데 저기 한번 들어온 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죽이는. 그게 이제 획득 면역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풀어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면역 반응을 볼 때 보시면 세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 기생충 뭐 여러 가지가 내 몸속을 들어오려고 하면 내 몸은 방어막을 받칩니다. 자, 우리 몸은요 너무 신사해요. 너무 신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얘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큰일 나 하고 이렇게 방어를 해요. 첫 번째 반응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방어를 딱 하는 그 기관이 어디죠? 피부. 네, 맞습니다. 피부. 이게 기계적 장벽이라거든요. 피부. 바깥쪽은 피부지만 안은 뭐죠? 점막 조직이죠. 그래서 위, 장 모든 게 기계적 장벽입니다. 그다음에 코털 뭐 이런 것도 다 똑같고. 자, 기계적 장벽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이 화학적인 장벽을 이용합니다. 위산에서 거의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이걸로 인해서 흘려 보내는 거죠. 이런 화학적 장벽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이 그래도 들어왔어. 내보내야지. 에치 이렇게 반사작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1차 면역이랍니다.
그래서 1차 면역은 방어, 들어오지 마 하는 방어 기작이 1차 면역이에요.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에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약산성인 이유가 세균이 들어오지 말라고 약산성으로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알칼리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부 장벽이 뚫리게 되죠. 피부는요, 어느 정도로 장벽을 치냐면 얘는 나쁜 것만 막지 않고 좋은 것도 다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좋은 성분을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게 피부 장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게 과학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1차 면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방어선이 무너졌어. 네, 무너졌어. 그러면 이제 2차 면역으로 갑니다. 첫 번째 짜 나타나는 게 과립구예요. 과립구. 자, 2차 면역부터는 뭐가 나타나냐면 면역세포가 나옵니다. 제가 면역세포는 아까 뭐라 했죠? 백혈구. 자, 나중에 나올 건데 백혈구가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과립구가 있고요. 과립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이 과립이 많이 들어있는 과립구. 이 뭐 안에 뭐 호상구, 호중구, 뭐 호염기산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몰라도 되고 과립구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림프구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즈라고 대식세포가 있어요. 요거를 3가지를 우리가 백혈구라고 해요. 백혈구. 그 중에 과립구가 가장 많은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장벽이 뚫렸잖아요. 뚫려서 이물질이 여기 피부로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게 되면 이 과립구들이 와 세균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모여요. 막 모여서 이물질을 막으로 둘러싸서 안으로 쑥 집어넣어서 다시 막을 만들어요. 다시 막을 만들어서 소화분해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시체로 만들어요. 이게 염증이에요. 이게 염증이고 나중에 지나면 고름이 되고 이게 과립구가 뭘 만든다고요? 염증을 만든다. 염증을. 그래서 과립구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백혈구 중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이크로파즈에서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대식세포. 얘는요 무슨 아메바처럼 이게 식균작용하는데 얘가 세균이거든요. 노라고 했죠. 자기 잡아먹기 싫은데 푹 싸가지고 잡아먹는 아이인데 마이크로파즈는 주로 큰 아이들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 다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간에 있는 쿠퍼세포. 쿠퍼세포. 그 다음에 뭐 뇌에 있는 신경악유세포. 그 다음에 뭐 골수 말고 골절에 있는 골절도 그 안에 이제 마이크로파지가 있거든요. 각각마다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파지는 큰 아이들을 싸서 잡아먹는 아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 들어오지 마 하고 첫 번째 장벽을 딱 쳤는데 그걸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참는 거죠. 이제 마구마구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이제 NK 세포라고 그러니까 자연 내추럴 킬러 세포거든요. 자연 살해 세포인데 주로 이 아이는 이게 뭐냐면 암세포예요. 주로 암세포를 많이 잡아먹어요. NK 세포는. 자, 요렇게 해서 NK 세포는 림프구 중에 하나거든요. 림프구 중에. 그러면 요렇게 다 뭐죠? 이 백혈구잖아요. 이 백혈구로 인해 갖고 2차 방어를 딱 하는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토카인은 이게 면역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호르몬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나오지만 단백질은 온몸에서 그냥 필요할 때 다 나와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의 종류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인터페론, 인터루킨 이런 아이들이 사이토카인의 한 일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은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단독으로 지 혼자 딱 반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서로 상호작용을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차는 1차, 2차는 2차 딱 한 가지씩만 있으면 우리가 외우기도 쉽잖아요. 근데 아까 군대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듯이 우리 이 몸도 똑같거든요. 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똑같이
이렇게 씹힌 자극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사이토카인은 이 마이크로파즈라든지 NK세포라든지 과립구라든지 이 세 가지 아이들이 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인터페롤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통틀어서 2차 면역, 이게 선천성 면역. 앞에 우리가 배웠죠, 선천성 면역. 보이실까요? 여기서 보면 선천 면역. 제가 선천 면역하고 후천 면역을 지금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2차 면역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차 면역을 막 하면서 계속 싸우죠. 먹고 또 지기도 하고 또 먹고 지기도 하고 이런 막 싸우면서 자, 빨리 후발대가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후발대가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러 왔으면 좋겠어 하고 세 번째 오는 게 림프구예요. 네. T셀과 B셀이 있거든요. T셀은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 이어폰을 딱 꽂고 쟤가 있잖아. 요렇게 생겼는데 요런 모양을 하고 요런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 이걸 막 보고 B셀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B셀이 그래? 그러면은 걔를 죽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고 걔를 죽이려고 하는 게 B셀이에요. 그러니까 T셀과 B셀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잡아먹는 아이가 림프구거든요. 이게 3차 면역, 후천성 면역.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얘를 타개하는 이게 후천성 면역입니다. 자, 이 후천성 면역, 획득 면역이에요. 획득하는 면역이 잘 생기려면 이 2차 면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2차 면역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까 제가 과립구가 이제 생기면 염증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 열이 나고 부어오르고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막 죽겠는 거예요. 기침이 나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을 먹지 않고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시스템이 자연치유력이라는 아이가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후천 면역을 딱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약을 먹어버려서 획득 면역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특히 그래서 아이들 항생제 먹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니다. 아이들 항생제 먹이는 거는 너무너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2차 면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2차 면역이 그렇다면 애가 열이 나고 막 기침하고 이러는데 너무 불안하잖아요. 애가 이제 뭐 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39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 많이 마시게 하고 유산균 먹이고 비타민C 먹이고 해서 스스로 자연치유력을 가질 수 있게끔 획득 면역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사실은 엄마가 해야 될 일이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우리 몸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과립구,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지, 그 다음에 NK세포, T셀, B셀을 다 세 개를 합쳐서 림프구라고 합니다. 요 세 개를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백혈구라 했잖아요. 백혈구. 그러면 이 백혈구는 65, 35 요런 비율로 있을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과립구는요 성격이 좀 급해. 그래서 누구만 딱 보면 바로 싸우려고 막 덤벼드는 아이가 과립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과립구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뭘 만들겠죠? 염증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궤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과립구예요. 반면에 림프구가 이게 35보다 넘었어. 너무 많이 생겨요. 얘. 너무 많이 생기면 부교감신경이 우리 배웠죠? 부교감신경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러지성이 질환이 많이 생기고 알러지 질환. 그래서 과립구, 마이크로파지, 림프구 이거의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율이 무너졌다.
그래서 면역 이상 반응들이 좀 생기는데 면역이 너무 떨어지면 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의 감염이 잘 되고 면역이 과잉되면 내가 뇌를 공격하는 거죠.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 아토피,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은 루퍼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크론병,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면역 과잉하고 자가 면역 질환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알러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대만 이렇게 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알러지 반응이에요. 그래서 부어오르죠. 열이 나고. 예.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은 어디서 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지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지를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 자기 자신 세포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 제가 면역 반응이 아까 자기와 비자기를 잘 구분하는 거랬잖아요. 얘들은 자기와 비자기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지금부터. 자, 세 번째가 이제 면역을 어떻게 잘 올릴 수 있을지를 보는데 아까 제가 면역은 무조건 높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아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면역 자산을 만드는데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준 대표적인 미네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네랄, 아연, 또 하나 더. 네. 야, 우리 팀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연과 셀레늄입니다. 이 아연과 셀레늄은 무엇의 원료냐면 항산화 효소의 원료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항산화제가 있거든요. 항산화는 뭐죠? 내가 병이 들거나 노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항산화인데 항산화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있고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항산화 영양소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산화 효소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계적이 뭐냐면 항산화 영양소는 왜 세포들이 공격을 하냐면 원래는 전자가 4개를 딱 가지고 있어야 완성된 세포인데 얘는 하나가 없어, 전자가.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를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작이 조금 달라요. 항산화 영양소는 그 전자 4개 없는 데다가 하나를 얘가 딱 채워줘가지고 진정에 더 이상 공격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항산화 영양소고 항산화 효소는 그런 게 어딨어. 가서 바로 죽이는 게 항산화 효소입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비타민 A, 비타민 C, E, D, D가 너무 중요하죠. 이런 아이들이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 미네랄은 아연, 셀레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 구리 이런 아이들, 망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단백질, 프로바이오티스 이런 아이들이 항산화 영양소라고 보시면 항산화 효소는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 카탈라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탈제, SOD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루타치온은 내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산화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셀레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카탈라제, 그다음에 요 SOD 이걸 만들어내는 원료가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이런 아이들이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역의 비타민도 너무 중요하지만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럼 뭘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네, 더블 X.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자산을 만드는 거는 뭘 먹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네, 이게 진짜 우리 몸에 단 거 같아요. 단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걸 먹고 필요한 거. 그다음에 너무 자주 먹지 말고 때에 맞춰서 먹고. 네, 그리고 잘 자고 자야 할 때 자고, 그죠? 진짜 이 세균 덩어리 이 아이를 잘 배출.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면역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변비가 진짜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찍은 겁니다. 잘 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운동의 중요성, 진짜 이 근육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면역 자산을 만들어내는데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옆에 읽어보시면 아연, 셀렌, 구리, 철분 등은 특히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까 제가 고중구는 뭐죠? 과립구 중에 한 종류죠. 다 이게 보시면 뭐 체액성 면역, 뭐 세포성 면역 이렇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세 가지 그 단계만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백혈구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선천 면역하고 후천 면역이 있는데 선천 면역이 중요하다. 그게 깨지면 알러지도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가 더블엑스입니다. 그래서 더블엑스는 DNA를 보호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신진대사를 통해서 내가 다음 건강 상태에서 질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건강으로 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네. 그리고 이 더블엑스가 임상실험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죠. 더블엑스를 먹게 되면 정말 DNA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국제적 인정을 받았죠. SCI급 국제학술지인 뉴트리엔트가 게재된 191개의 아티클 중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가 됐거든요. 이거는 그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진짜 이례적인 5개국에서 진행한 연구의 사건. 네, 이거는 우리가 그 뭐죠? 제약회사가 아니잖아요. 제약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병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너희는 그냥 건강보조식품인데 왜 자꾸 질병을 다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건강보조식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플러스 도움을 준다. 자연치유도 도움을 주고 면역에도 도움을 준다.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장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면역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정말 맞춤형 유산균을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아메이가 너무 대단한 거죠. 자, 또 하나가 이게 듀얼 디펜스라고 면역하고 항산화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이게 이뮤니티 디펜스인데 정말 가격이 너무 착하잖아요. 42,000원인데 2달분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연, 구리, 셀레늄이아가 항산화 효소의 원료라 했죠. 근데 옆에 굳이 함량을 적어놓은 이유는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홀리바지, 부원료로 들어갔지만 이거는 인도의 그 경서인 아유르베다에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제품들도 있다. 자, 면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입니다. 네, 건강하려면 면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자라고 히포크라테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그대로 면역을 잘 살려서 건강하게 건강한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